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 크게 쳐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그 리즈백 클래스 강의에 이어서 오늘 저희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 제품 강의를 좀 디테일하고 아주 재미나고 아주 신나게 우리 강의를 해주실 분을 좀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의학 보건학 박사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신바이오 생명과학 연구소 소장이시고 국제통합의학 인증협회장, 이름이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다수의 TV에 KBS 건강상식 바로잡기 출연을 하셨고요. 그리고 책도 500세 프로젝트, 뭐 장수 유전자 스위치를 등을 켜라, 뭐 이런 등의 다수의 책도 발간하셨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제가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박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동하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요청을 받기를 이제 제품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제품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는데 제 제품 강의하기가 좀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전체 제품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이제 보내주신 자료하고 제가 거기에 연관돼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좀 이게 부끄러워서 그냥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안 것이 이제 예전에 제네시스라고 하는 회사의 명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브 퓨어라고 이제 명칭이 바뀐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퓨어의 뜻을 아신가요? 무슨 뜻이죠? 순수함, 깨끗함이에요. 몰라요, 저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리브 퓨어의 뜻이 뭔가요? 뭐 회사 이름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들 나노 아시죠? 나노. 자,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7승. 그러니까 10 해놓고 마이너스 7승, 8승, 9승이 나노거든요. 거의 대부분 이제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들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나노로 이제 많이 쪼개서 흡수가 잘 되도록 했다. 이제 해서 나노의 어떤 공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물 분자가 제일 흡수율이 높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가 됩니다. 그게 이제 10의 마이너스 9승이면 10을 적어 놓고 0을 9개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의 마이너스 18승, 10의 마이너스 18승을 찰나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셨죠? 네. 찰나.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20승, 이게 허공이에요. 허공. 10의 마이너스 21승이 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퓨어라고 하는 말은 청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티끌이 너무 하나도 없는 아주 청정인 상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아주 깨끗하고 청정하게 만들자라고 해서 리브 퓨어라고 제가 붙인 건 아니지만 그러한 의미로 이 리브 퓨어라고 이름을 바꾸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1승이 청정이라는 이 퓨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내 몸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자라고 하는 이 디톡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안 죽으시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안 죽으시려고. 그래서 계속해서 몸을 청정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한번 안 죽어볼까. 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그룹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잘 건강을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삶이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 삶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두 개를 합쳐놓은 단어가 삶입니다. 사람 플러스 사랑. 그래서 이 삶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풀어서 쓰면 살림이에요. 살림. 여러분들은 살림을 잘 하신가요? 그래요. 혹시 살림의 뜻을 아시는 분? 네.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게 이제 살림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살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살림이라고 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살림을 한다는 것은 내 가족들을 건강하게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이 살림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잘 살도록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음식도 좋은 걸로 해주고 그래서 병 걸리지 않게끔 잘 살게끔 잘 해주는 것이 살림이에요. 그럼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왼수 있으세요? 있어요? 없으세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항상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왼수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살려면 이 왼수를 제거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상당히 어렵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그래서 스스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게 이제 삶이거든요. 살림이고. 그래서 살림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살림을 잘 할 수가 없겠죠. 한 12시에 라면 끓여주고 새벽 2시에 깨워가지고 치킨 시켜주고 이런 것은 살림을 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삶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웰빙이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웰빙. 그 다음에 웰 에이징. 젊게 이제 살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자 우리 삶의 팩트는 뭐냐면 죽는다예요. 근데 혹시 나는 안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건강하게 잘 살다가 안 아프고 살다가 이 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은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고 죽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희한하게도 한 10년, 15년, 20년 그냥 정말 힘든 고통을 당하면서 이 생을 마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잘 살다가 나 정말 멋지게 잘 살았다 하고 이 생을 마감을 하는 것이 웰 다잉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죽지 않는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데 지구에 인간 체험으로 하러 왔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 체험을 하러 왔다. 근데 이 인간 체험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든 체험을 하고 가고 어떤 사람은 정말 즐거운 체험을 하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안 아픈 체험을 하고 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통당하는 체험을 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안 아프고 정말 잘 살다가 체험 정말 잘하고 왔던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어디에서 온지는 아세요?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야 됩니다. 기억나면 기억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잘 살다가 가야 됩니다. 자, 건강한 삶을 위한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원칙 첫 번째, 움직여라. 우리는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까요? 운동? 쬐까만 해야 됩니까? 어디 사투리가 쬐까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쬐까만 해야 됩니다.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겨서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운동선수들 중에서 장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 것이냐. 운동을 열심히 하면 장수를 해야 되는데 장수를 못한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운동을 하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라고 하면 그만하세요. 옆집 아줌마하고 같이 똑같이 헬스클럽 가가지고 런닝머신에 동시에 올라갔어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옆집 아줌마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와야죠, 그냥. 그 이겨가지고 뭐 하려고? 그냥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내가 힘들다라고 하면 스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적응해야 됩니다. 모든 생명체 중에서 환경에 적응을 빨리 하는 생명체는 장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적응력이 느려지면 장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 이동이 있었을 때, 뭐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갔을 때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물갈이에서 내가 배가 아프고 이 물 먹어가지고 내 몸 상태가 안 좋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몸이 건강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뭐 빵을 먹든 밀가루를 먹든 뭐 흙을 파서 먹든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정확하라. 그냥 흐리멍텅하게 하지 말고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의 공유가 없는 분들은요. 일단은 뇌 관련된 질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사랑하는 감정을 못 느끼시는 분 그리고 사랑을 못 받으신 분들이 파킨슨병에 걸려요. 파킨슨병 혹시 주위에 걸리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냥 사랑하는 감정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욕심이 많으면 파킨슨병에 걸립니다. 한번 해보실 분은 한번 해보셔요. 진짜 내가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실 분들은 한번 해보셔요. 근데 꼭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성격인가를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려면 일단은 좋은 거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안 좋은 거 안 먹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성격,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을 보면 그닥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웃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웃으면요. 정말 항상 웃으면 병 안 걸려요. 치매 걸리신 분들은 암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 안 걸리고 싶으시면 치매 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치매 걸리시라고. 치매 걸리는 게 나아요? 암 걸리는 게 나아요? 당연하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걸리라고 하면 치매 걸리실 거예요? 암 걸리실 거예요? 암 걸리실 거예요? 치매 걸리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치매 걸리실 분. 치매 2분 나왔습니다. 자, 3분. 일단 치매는 안 아픕니다. 치매는 안 아픈데 암은 엄청 아파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픕니다. 암은. 치매 걸리실 분. 암은 엄청 아파요. 너무너무 아픕니다. 치매 걸리실 분. 왜 안 되지 이게. 그 치매는 이제 24시간 제정신으로 안 돌아오면 살만하거든요. 근데 꼭 하루에 3번씩 제정신으로 되돌아와요. 제정신으로 되돌아오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치매 요양병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치매 걸렸고 저도 치매 걸린 거예요. 다 치매 걸렸어요. 그래서 다 치매인 상태에 있을 때는 다 동창입니다. 한 분이 애국가를 불렀더니 우리 교가도 그건데 하면서 같이 동창이 돼버려요. 근데 1번으로 선생님이 제정신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1번으로. 딱 봤더니 다 치매 걸렸는데 나 혼자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 자식들이 나하고 같이 안 살고 싶어서 정상인 나를 이 치매 요양병에다가 데려다 놓았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내가 니네들을 키울 내니라고 정말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해가지고 가르쳐 놨더니 이제 내가 늙었다고 치매 요양병에 놓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래서 내가 그냥 암 걸려서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헷가닥 해가지고 치매로 이제 갔는데 2번째로 제정신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다 치매 걸리는데 나 혼자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치매 안 걸린 내가 정상인 내가 여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고 암 안 걸릴 수 있는 방법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치매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리고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이 생을 잘 마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대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질병이고
두 번째가 고독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러잖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저는 좀 성격상 혼자 밥 먹을 상황이 되면 굶어버립니다. 그냥 절대 식당 안 가거든요. 왠지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그냥 아예 안 갑니다. 그냥 굶어버리지. 근데 요즘에는 그 백신 안 맞았어도 혼자 가서 식당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가지고 벽 보고 혼자 밥 먹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먹어서 내가 집 밖을 나갔는데 만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감정을 공유를 하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추운 날씨에 얼어서 죽는 사람은 요즘에 시골에 가도 경로당에 그냥 히터가 빵빵하게 들어오고 보일러가 빵빵하게 돌아오고 있는데 거기 비닐하우스에서 얼어서 죽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정말로 나하고 친한 어떤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하면 날씨가 이렇게 추우면 한번 나를 찾아서 와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만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잘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고독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제적인 빈곤이고 네 번째가 역할 상실이에요. 그냥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냥 뭐라도 하려고 하면 좀 그냥 쉬시라고. 그냥 하지 말고 쉬시라고. 근데 여기는 안 그러시잖아. 안 그래요? 그냥 무조건 쉬라고 합니까? 뭐 하라도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냥 하게끔 해주는 곳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통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어떤 기회를 준다고 하면 무조건 하세요. 한 3번 거절하면 그다음부터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키면 무조건 그냥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 상실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 체험을 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 이야기했어요. 이름도 엄청나게 어려워요. 샤르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어서 없어지겠지만은 이 정신적인 어떤 부분, 영적인 부분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자, 어떤 사람하고 만나면 되게 기분이 좋고 어떤 사람하고 만나면 그닥 기분이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데 아무튼 별로 이 친밀감이 안 생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준 것도 없는데 그냥 왠지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파장이 맞아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어떤 부분 또 마음적인 어떤 부분에 파장이 잘 교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이 영원 불멸의 자아를 둘러싼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몸은 그랬어요. 껍질이고 그래서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너무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간암 걸려가지고 나도 간암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간암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간암 걸려줍니다. 내 몸에서. 왜냐하면 뇌가 그렇게 인지를 해버려요. 아, 우리 주인님이 간암 걸리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걸리게끔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 생각 계속 하면 간암 걸려요. 자, 어떠한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잘 살려면 어떠한 것이든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살면서 절대 집중하면 안 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병이에요. 병에 대한 부분은 집중하시면 안 돼요. 거기 집중하게 되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자, 정말 많이 유행했던 영화의 하나. 뭘까요? 오징어 게임이에요. 자,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들어가 있어요. 하늘, 땅, 사람이거든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에요. 하늘, 땅, 사람. 하늘, 땅, 사람. 천, 지, 인. 이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핵심이. 그래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영어로.
무궁화가 영어로 뭐지? 무궁화? 이렇게. 꽃 플라워 피었습니다. 팔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영어로 하려니까 이게 너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해가지고 영어로 번역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모르면 컨닝을 그냥 답을 알려줘도 못 찾아. 여기가 적어졌잖아요. 그린 라이트, 레드 라이트. 자, 그린 라이트, 초록불이면 움직이고, 레드 라이트, 빨간불이면 멈춰라. 이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영어로 그린 라이트, 레드 라이트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는 엄청난 심오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혹시 오징어 게임 아시는 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세요? 안 해보셨어요? 다 너무 젊으셔가지고 모르시구나. 죄송합니다. 저만 늙은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정말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그런 차원을 벗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몸의 병의 원인을 보면, 자, 이게 질병이거든요. 한자로 여기 질병. 근데 이 병질자예요. 병질자의 한자를 보면 앞에 여기 이수변자, 이수변, 그 다음에 여기 바위엄자, 그 다음에 얘가 화살 시자예요. 화살. 그래서 이 이수변에 점 2개 있는 이수변은 얼음이란 뜻입니다. 차갑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고집이란 뜻이에요. 바위는 고집. 그리고 얘의 화살은 공격.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차고 고집이 세고 그냥 항상 남을 공격하는 사람은 병에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병이 치료가 되려면 남 공격하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고 화내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되게 고집이 세요. 엄청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너 좀 간도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것 좀 먹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가 의사냐 이래. 그래 의사다 그 이야기를 꼭 하세요. 근데 정말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듣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밥 많이 줘도 성질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밥 많이 줘도 성질냈으니까 나중에 좀 적게 줬더니 적게 준다고 또 성질내요. 물 주라고 해서 물 갖다 줬더니 뜨겁다고 성질내고, 그래서 좀 차갑게 갖다 줬더니 또 차갑다고 성질내고, 아무튼 입만 벌렸다고 하면 성질만 내고 있어요. 나는 좀 간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해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이게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어떤 변화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질되는 거하고 변화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변질되면 병입니다. 그 변질된 상태를 다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해독이거든요. 몸의 독소를 빼내는 거. 그래서 변화는 무조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질된 것을 변화시키는데 그냥 될까요? 안 돼요. 엄청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걸 이겨내는 사람들은 변화가 될 것이고, 이겨내지 못하면 변화가 안 되고 그대로 변질돼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변질되지 않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우리는 눈 뜨면 스트레스고 눈 감으면 스트레스 해소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시려면 눈 감으면 돼요. 오늘 스트레스 안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나는 스트레스 안 받은 것 같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 받으신 분,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은 모르겠다 이거죠. 근데 일단은 우리는 눈 뜨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곳은 눈입니다. 그래서 눈의 문제는 활성산소 때문에 생겨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은 면역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뇌에 관련된 질환도 면역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얘도 활성산소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은 면역력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활성산소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면역의 특권 부위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면역하고 전혀 작용하지 않는 특권 부위 세 군데가 있거든요. 뇌, 눈,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 군데. 혹시 아시는 분? 여기는 면역의 특권 부위일 것 같다. 네? 어디일 것 같아요? 심장이요? 생식기? 누구 생식기요? 남자의 고환은 면역의 특권 부위예요. 고환. 네, 고환. 그러니까 고환에서는 어떻게 정자가 계속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없었던 것이 생성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보면 이물질이에요. 근데 거기에 면역력이 작용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기는 쪽쪽 없애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는 개털이에요. 자, 면역 특권 부위로, 그러니까 면역이 작용하면 남자는 개털이라고. 근데 최근에, 근래에 남자 없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정자가 없이 사람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남자는 개털 돼버렸어요. 없어도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우리 남자 사장님들은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충격도가 너무너무 많은데 결혼해도 스트레스고 뭐 휴가가 변경돼도 스트레스, 휴가 가도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인데 부부가 화해를 해도 스트레스. 뒤지게 싸워놓고 화해했어요. 그래도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이참에 헤어졌어야 되는데 화해해가지고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예요. 잘했으면 헤어질 뻔했는데 화해한 바람에 또 살아야 되니까 또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 몸에 문제가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품이 다이어트 제품이더라고요. 다이어트 제품에 자 여기 보시면 댕댕이 나무 열매 추출분말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가요? 이 댕댕이 나무? 아세요? 그래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셨어요? 그 허니베리 추출분말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러한 모든 성분들이 살을 빼주는 성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리뷰표에 있는 제품이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대사가 원활하게 만들어주면 살은 저절로 빠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이다라고 하면 일단은 몸 오장육부에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예요. 그러면 자 오장육부에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가 벽이에요. 집에 가셔가지고 벽을 보고 그냥 앞에 벽을 보고 그냥 반드시 걸어갑니다. 반드시 걸어가가지고 그냥 정상이라고 하면 반드시 걸어갔을 때 제일 먼저 벽에 닿는 부위가 어디일까요? 코. 머리부터 닿아요 이렇게? 혹시 거북목이세요? 코가 먼저 닿겠죠? 정상적이라고 하면. 그런데 배가 먼저 닿는 분들은 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사작용도 안 될 것이고 인슐린 저항성도 있을 것이고 몸의 오장육부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빨리 내 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벽을 보고 걸어가서 제일 먼저 어느 부위가 닿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이게 진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배가 제일 먼저 닿는데요 라고 하면 뱃살 빼야 되겠죠. 당연히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첫 번째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산화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데 이 활성산소를 없애줄 수 있는 항산화제로 작용할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녹차 추출물 같은 경우는 체지방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왜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주셔야 되냐면 우리 몸 속에 쌓여져 있는 독소,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는 제일 먼저 지방에 쌓여요. 지방에 쌓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축적이 되다 보면 마지막으로 쌓이는 곳이 뼈에 쌓여요. 뼈. 그래서 독소가 많은 분들은 뼈 속에 있는 독소가 품어져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통증을 느끼는 부위, 가장 많은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 통증을 느끼는 부위, 심각한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어디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통증을 조금만 건드려도 엄청 아픈 곳이 있어요. 네? 피부 정도는 괜찮아요. 견딜만 해. 거기보다 더 아픈 데가 있어요. 제일 건들면 엄청나게 아픈 곳이 골막이에요. 골막. 뼈를 이렇게 싸고 있는 골막. 그러면 우리 몸에서 골막을 건드려서 통증을 느끼게끔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부위가 여기 정강이에요. 네, 조인트.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아. 자, 살짝만 건드려도 어떡해요? 엄청나게 아픈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골막을 건드려 버리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골막을 건드리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러면 뼈 속에 침착되어 있는 독소 물질이 어떻게 해요? 골막을 뚫고 올라와야 돼요. 골막을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안 아프겠어요? 아픕니다. 아파요. 그래서 몸에 독소가 많으신 분들이 해독을 하게 되면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독소가 뼈까지 침착이 되어 있는 분들이겠죠. 골다공증도 있고 관절염도 있고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퇴행성 관절염이라든가 루마티스 관절염 있는 분들은 여기 여기 건들기만 해도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해독을 하게 되면 안 아프겠어요? 당연히 아프죠. 그래서 독소가 내 몸속에 많으면 많을수록 통증은 더 심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혈중에는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자,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무조건 이 콜레스테롤은 HDL 콜레스테롤은 좋고 LDL 콜레스테롤은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중성지방하고 고지혈증 수치가 높으면 떨어뜨려줘야 돼요. 그런데 중성지방하고 고지혈증 수치는 정상인데 콜레스테롤 수치만 높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시다 보면 자, 해독을 하기 전에 디톡을 하기 전에는 콜레스테롤이 정상이었는데 해독을 하는 과정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혹시 이제 경험을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반드시 그런 분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한테 전에는 정상이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것이냐?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호르몬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디톡을 하잖아요. 정상적인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 버립니다. 검사를 해보면. 그러면 왜 올라가냐면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해서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 몸에서 호르몬을 만들어내려고 일부러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의 호르몬의 밸런스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호르몬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딱 생각이 들면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갑니다. 검사를 하시면 미리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대부분 호르몬 쪽에 문제가 생길 때 여자분들이 언제 문제가 생겨요? 갱년기 증후군. 갱년기 증후군을 겪어보신 분. 아직 젊으셔가지고 모르세요. 그런 것이 뭔지 모르시니까요. 아, 대단하신 분들만 모셨네. 보통 이제 폐경기가 되면 갱년기 증후군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폐경기가 되면 남성 호르몬이 올라갈까요? 남성 호르몬 떨어져요? 여성 호르몬 떨어지고 남성 호르몬은 올라가고. 자,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남성 호르몬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떨어지니까 이 갭 차이가 크게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수치는 떨어지고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올라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남성적인 어떤 성향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폐경기 이후로 되면 여자분들이 조폭이 되잖아요. 엄청 무서워요. 그냥 애들한테 막 예를 들어서 중학생 애들이 밖에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여자들은 가가지고 갱년기가 지난 여자분들은 가서 막 뭐라고 해버리거든요. 근데 남자들은요 피해 갑니다. 맞아 죽을까봐. 근데 여자분들은 조폭이 돼버려요. 젊었을 때는 밥상 엎어버리면 남편이 밥상 엎었는데 40대 후반 50대가 되면 여자분들이 밥상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어져 버리는 거라고. 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누가 더 오래 살아요? 왜 여자가 더 오래 살까요? 많이 웃어서? 그럼 안 웃는 여자는요? 네? 아, 스트레스 안 받아서요? 네. 아, 잘 풀어서. 아, 그래요? 그럼 이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이제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남자들은 맨날 이거 싸놓고. 자, 여성들 중에서 여성성이 강한 사람이 있고 남성성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 중에서 여성성이 강한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조폭 같은 여자분들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자, 남자들 중에서 여성성이 강한 사람이 있고 남성성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 중에서 여성성이 강한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하고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성향, 성격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겸손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시면 욕심 부리지 말고 일단은 퍼주는 것이 제일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는 돈은 1억 모으면 그때 퍼줘야지. 1억 모으면 퍼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5억 모을 때까지 못 퍼줍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배려해주고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녹차 추출물이 항산화제로 도움이 되고 체지방 감소, 그러니까 독소를 빼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지방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지방을 녹여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독소가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성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제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성분들 중에서 원재료 명에서 정말 우리 몸에 크게 뭐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없을 것인지를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 여기 프락토 올리고당이 들어가 있어요. 자, 프락토 올리고당은 우리가 당을 보면 당은 당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을 단당이라 하고 2개가 붙어 있으면 2당, 3개 붙어 있으면 3당이에요. 설탕. 당 하나는 단당, 2개 붙어 있으면 2당, 3개 붙어 있으면 다당류라고 합니다. 3당이라고 하지 마시고 다당류예요. 자, 당이 3개 이상 붙어져 있는 것들은 소화가 안 되고 장까지 넘어갑니다. 장까지 넘어가서 유산균들의 먹잇감으로 작용을 해요. 유산균의 먹잇감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락토 올리고당은 장까지 넘어가서 유산균의 먹잇감으로 작용해서 장 상태를 개선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허니베리 퍼펙트 다이어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몸의 제일 문제, 우리 몸의 뿌리는 장이거든요. 장 상태를 개선시키면 일단은 몸에 거의 대부분 다 좋아지게끔 돼 있어요. 뿌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장의 상태를 개선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무조건 얘는 그냥 다이어트, 그러니까 살 빼준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다이어트의 원래 뜻은 무슨 뜻이에요? 다이어트의 원래 뜻 균형 잡힌 식생활. 어떤 식생활에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게 균형 잡힌 식생활이에요. 다이어트의 원래 뜻은 식이요법이라는 뜻이에요. 식이요법. 그래서 내가 식이요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의 이제 가장 핵심은 뭐죠? 장 상태 개선이에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9m거든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9m입니다. 9m. 여러분들 키 2m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길이를 쭉 늘려보면 9m예요. 별로 안 깁니까? 길잖아요. 이 9m가 이 하나의 관이잖아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관입니다. 이 관이 막히면 우리는 죽어요. 여기는 뚫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9m의 관을 뒤집으면 피부예요. 이 장을 뒤집으면 피부가 되는 거고, 피부를 이렇게 뒤집으면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의 문제는 다 피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쪽의 질환의 문제는 장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장 상태를 개선시켜야 피부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일단은 장 상태를 개선시키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장이 좋아지면 우리 몸은 그냥 저절로 좋아지게끔 돼 있어요. 장청, 뇌청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장에서 80%,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을 80% 만들어냅니다. 세로토닌, 뭔 줄 아세요? 행복 호르몬. 행복 호르몬. 그래서 장 상태가 좋아져야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분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댕댕이 나무 열매 추출분 말에 자, 식약처에서 인정한 개별 인정형 원료다라고. 개별 인정형 원료는 그냥 어떤 특정 부분에 한 가지만 딱 주는 겁니다. 뭐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해줬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 안토시아닌이 뭐냐면 항산화제예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C3G, 얘가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 내 몸의 세포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괴사가 되고 변형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혈관이 축소가 되고, 그래서 활성산소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결론은 죽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없애줄 수 있는 안토시아닌. 그래서 보라색을 띠고 있는 음식들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제 성분이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라색이 뭐가 있어요? 가지, 포도, 블루베리, 오디, 뭔요? 노니? 베리류가 이제 많아요. 자,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 싫어하시는 분? 다 좋아하세요? 자, 보라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분류는 두 분류가 있어요. 두 분류. 자, 보라색을 내가 옷을 입었는데 엄청 잘 어울려요. 엄청 잘 어울려. 근데 내가 보라색 너무 좋아해서 입고 왔는데 어떤 누구도 나한테 어울린다는 말을 안 해요. 자, 이 두 분류입니다. 자, 잘 어울리는 사람은 성숙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성숙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해서 입고 왔는데 어울리지 않는 사람. 사이코. 사이코입니다. 그래서 아주 극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보라색은 뇌에 작용을 하는 색깔입니다. 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주위에 불면증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보라색의 조명등을 켜놓으면 잠을 잘 자요. 그래서 그 색깔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뇌 쪽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뇌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보라색을 많이 보여주게끔 하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보라색 옷을 입게끔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조폭 10명을 데려다가 여기 앞에다 세워놓고 보라색 티를 입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조폭 10명. 어울릴 것 같아요? 안 어울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사이코예요. 안 어울려.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분류다라고 보시면 돼.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항산화 피로 개선, 그 다음에 간 기능 지표, AST, ALT, SGOT, GPT. 간이 안 좋으면 수치가 올라가는 SGOT, GPT가 있잖아요. 얘를 개선시켜주는 효과. 그 다음에 이 퓨어한 원료래. 퓨어한 원료라고 하면 어떤 원료인지 아시겠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흡수가 용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 자, 우리 인간 생명활동의 시간대별 주기가 있어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자, 제일 힘들 때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시기가 저녁 7시예요. 자, 저녁 7시입니다. 근데 저녁 7시 때가 되면, 자, 정오 12시가 되면 알코올에 제일 약할 때. 그래서 낮에 낮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드셔보셔서 모른가요?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본다. 알코올에 가장 취약한 시기가 낮 12시예요. 정오. 제일 힘들 때가 저녁 7시. 저녁 7시. 근데 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이 저녁 7시에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주부예요. 주부예요. 자, 남편도 들어오고 애들도 들어오면 밥 차려줘야 돼. 그 시간대잖아요. 밥 먹어야 될, 저녁밥 먹어야 될 시간대. 밥을 차려줍니다. 음식도 해서 밥도 차려주고 이제 다 밥을 먹어요. 근데 밥을 다 먹고 남편하고 이 자식들이 밥만 딸랑 먹고 식탁에서 일어나서 소파에 가서 앉아서 TV를 보고 지네들끼리 끼끼득거리고 버리고 웃고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내가 식모야? 하면서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다 먹은, 예를 들어서 빈 그릇이라도 설거지통에 갖다 주면 조금 기분이 괜찮을 건데 밥만 딸랑 먹고 일어나서 소파에 가서 TV 보면서 지네들끼리 막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이제 부인은 설거지를 막 하면서 막 투덜투덜 할 거 아니에요. 미친 인간들 막 하면서 접시를 깨버릴까 막 속으로 생각하면서 젓가락을 던져서 이마에 꽂아버릴까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막 설거지를 하잖아요. 이렇게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아, 젓가락 던졌는데 이마에 꽂히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안 꽂히면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설거지를 해요. 그러한 감정 상태가 계속 축적이 되잖아요. 풀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감정.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이러한 감정 상태가 계속 축적이 되면 습진이 생기는 거예요. 자, 습진은 물 많이 만져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습진은 그러한 감정 상태를 풀어내지 못하고 계속 쌓아놓게 되면 습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 습진은요, 물 만져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주부 습진이 생겼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어내지 못하는 감정이 누적되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이 시간대는 뭘 하더라도 같이 좀 도와주고 좀 뭐라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누적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좋은 시간대인 거예요. 서로 좀 쉬게끔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제품 타서 먹으라고 하세요. 그냥 밥 해주지 말고 그냥 식탁에다가 접시 3개 딱 놔두고 쉐이크 타서 먹을 거 하나, 물통 하나 이렇게 해서 좀 놔두고 그거 타서 먹으라고. 싫으면 나가서 먹고 오든가. 아침도 그렇게 하고 점심은 알아서 먹고 들어오고 저녁은 쉐이크 타서 먹고 이렇게 좀 살아야지. 뭐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밥하고 국 끓이고 막 이래요. 우리 남자 사장님도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안 좋으면 혼자 사세요. 그때 보면은 최고의 식단인데 이걸 잘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림프 시스템은 우리 몸 안에 쓰레기 청소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혈관의 길이를 아세요? 혈관의 길이 12만 킬로미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2만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몸의 쓰레기 청소부인 림프는 16만 킬로미터예요. 자, 혈관의 길이는 12만 킬로미터. 독소 노폐물을 빼내는 림프는 16만 킬로미터. 자, 혈관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게 림프예요. 그래서 이 림프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독소 노폐물이 안 빠져나가겠죠. 훨씬 더 길잖아요. 그래서 이 림프의 어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액은 혈액의 3배예요. 림프액이 순환이 잘 되면서 우리 몸에 독소 노폐물을 빼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독소가 품어져 올라왔어요. 몸속에 있는 독소가 품어져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림프를 통해서 림프액하고 같이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오는데 백이 품어져 올라왔으면 백이 바로 못 빠져나가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한 70%만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가 정체가 돼요. 정체가 되면서 무슨 증상이 나타날까요? 부종이에요. 부종.
몸이 붓는 부종. 그래서 부종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몸이 붓는 것은. 절대 백이 품어져 올라와서 백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이도 혈관의 길이보다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배출되는 속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빨리 안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림프는 가만히 있으면 안 움직여요. 림프는 근육이 움직여야 림프가 움직이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부종이 생기면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데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 림프가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림프가 제일 많이 분포되는 곳. 복부예요. 배, 복부. 복부에 림프가 제일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운동한다고 집에서 자전거 운동 달리기 하는 것을 사다가 저녁마다 TV를 보면서 자전거를 탑니다. 배, 복부의 근육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뱃살 빠질까요?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전력 질주를 하잖아요. 전력 질주. 100m 달리기 복부의 근육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전력 질주를 하게 되면요. 안 빠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래 달리기를 해야 얘가 빠져요. 야구 선수들은요. 전력 질주하는 것만 연습을 해요. 오래 달리기 연습 안 합니다. 야구 하는데 오래 달리기 하면 되겠어요? 내가 안타 쳐놓고 오래 달리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또라이잖아요. 뭘 오래 달리기를 해. 전력 질주를 해야지. 그래서 야구 선수들은 그렇게 훈련하고 막 운동하고 하지만 배가 안 빠지는 이유가 전력 질주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뱃살을 빼려면 전력 질주가 아니라 오래 달리기를 하셔야 된다. 마라톤 선수들 중에서 배 나온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래 못 삽니다. 마라톤 하면. 오래 못 살아요. 한번 해보실 분은 한번 해보셔도 돼. 이게 오래 사는가 안 사는가. 살 빼는 데는 좋지만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이 림프의 이 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잇몸 일으키기 하면 되겠어요? 하면 될거 안 될까요?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잇몸 일으키기 하면 안 되기도 한데 잇몸 일으키기 하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근육이 없잖아요. 근육이 없으면 목 잡고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 디스크 생겨요. 잘못하면. 그래서 절대 배 나온 사람한테 그냥 잇몸 일으키기 하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그냥 반드시 누워가지고 다리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만 하면 돼요. 내가 오늘은 그냥 한 개만 하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한 개만. 다음날 2개, 다음날 3개, 다음날 4개, 다음날 5개 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럼 4개만 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그냥 4개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날마다 그냥 한 개씩만 해보시라고. 365일 되는가?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웬만하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평범한 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게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성공은요. 별것 아닌 것을 꾸준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아주 평범한 것을 비범하게 하는 사람이 다 성공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것을 꾸준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림프절 여기가 제일 우리 몸에 이제 독소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편도입니다. 편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 물질을 가장 먼저 밖으로 빼내는 곳이 편도예요. 그래서 편도가 붓는다라는 것은 독소가 많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독소가 빠져나가려면 반드시 열이 생겨야 돼요. 열이 오르지 않으면 해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편도가 부어요. 편도가 부어서 그래서 병원에 가면 자 편도가 붓고 열이 나면 해열제를 처방해 주겠죠. 해열제를 처방해서 열을 떨어뜨리면 독소가 안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몸에서는 독소를 빼내려고 계속 온도를 올립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계속 혈액 처방인데 열이 안 떨어져요. 계속해서 처방인데 열이 안 떨어지면 의사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의사인데 내가 혈액 처방인데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안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마지막 보루, 자릅시다. 자, 자릅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그럼 이쁘게 잘라주세요, 이래. 자, 그래서 편도를 다 없애버립니다. 자, 편도를 없애버리면 우리 38선이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 차단 경로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절대 편도는 잘라내면 안 돼요. 혹시 없는 분 있으세요?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시는데. 그래서 편도가 부어서 커지는 것은 내 몸에서 주는 신호입니다. 먹는 것을 좀 그만 부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신호예요. 안 먹어야 돼. 안 먹고 독소를 배출시키면 가라앉습니다. 열 떨어지고. 그런데 이걸 이제 못 견뎌내니까 혈액 계속 먹여서 안 떨어지니까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은 절대 어떤 것이든지 절대로 잘라내서 없애야 될 것은 없어요. 맹장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썰개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썰개는 다 가지고 계세요? 네. 자궁 없는 분? 없어요. 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주 있어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퓨어 제품인데 얘도 마찬가지 이제 체중 조절 제품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비타민, 미네랄, 효소 얘네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몸에서 자 효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일꾼입니다. 일꾼. 자, 일꾼이에요. 자, 일꾼은 많으면 좋겠죠. 네. 자, 일꾼을 도와주는 얘가 비타민이에요. 그러니까 효소를 도와주는 조효소는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비타민은 효소를 도와주는 조효소, 미네랄은 효소한테 일을 시켜주는 회사의 대표예요. CEO. 자, CEO는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CEO가 없어버리면 어떡해요? 일꾼들은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뭔 일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 일을 정확하게 시켜서 이 일을 하라고 배정을 해주는 것이 미네랄이에요. 그리고 그 일꾼들의 일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미네랄은 미량 영양소라고 하잖아요. 눈곱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부족해서 내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 어떡해요? 에너지가 많이 생기겠죠. 에너지가 많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에 크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에너지가 안 생겨서 대사 증후군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질병이 있고 질환이 있고 증후군이 있어요. 차이점을 아시나요? 질병과 질환하고 증후군 차이점. 대사 증후군, 무슨 증후군, 무슨 갱년기 증후군, 이렇게 증후군이 있잖아요. 질병이 있고 질환이 있고 증후군이 있어요. 이것의 차이점을 아세요? 어떤 것은 질병이라 하고 어떤 것은 질환이라고 어떤 것은 증후군이라고 하는지. 생전 처음 들어본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내년 이맘때 설명해 드릴게요. 증후군은 원인을 모르겠다 하는 것들은 다 증후군이에요.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증후군에 배속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자,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증후군을 가지고 병원에 의사 선생님한테 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가요. 치료해줘요? 못 해줘요? 근데 왜 가세요? 그냥 가요? 왠지 가면 뭐라도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도 줄 것 같아서 가니까 어떻게 그냥 아무거나 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 줄 것이 없어요. 뭐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줘야지. 똑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증후군은 내가 스스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왜냐하면 원인을 모르는 곳에 분류가 되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주겠어요? 원인을 모르는데. 그래서 그건 내가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질병은 급성으로 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것은 질병이에요. 만성적으로 오는 것은 질환이에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오는 것은 질환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오는 것들이 뭐가 있어? 당뇨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오는 거잖아요. 혈압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오는 거잖아요. 암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질환이에요. 그 질환은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원의 치료 시스템으로. 급성으로 오는 것은 빨리 치료가 돼. 그런데 질환은 그러니까 당뇨약 한번 처방해주면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혈압약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먹어. 그것은 나 모르겠다 해요. 근데 혈압약을 계속 먹다가 여러분처럼 해독해가지고 혈압이 정상으로 다운이 됐어요. 병원에 가서 재봤더니 정상이에요. 의사 선생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혈압약을 처방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네? 정상으로 됐어요. 혈압약을 계속 한 5년 먹다가 해독도 하고 몸 관리 해가지고 정상으로 됐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혈압약을 처방해 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그래도 해줍니다. 왜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예방 차원으로 드십시오. 자, 예방 차원으로 먹어야 된다고 하면요. 우리나라 전 국민 혈압 예방 차원으로 인해서 혈압약을 다 드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끝나고 다 병원 가셔가지고 혈압약 처방받아서 먹어야 됩니다. 왜냐? 예방 차원으로. 이게 답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지? 병이 완치가 좋아졌는데 뭔 예방 차원이에요? 그러면 예방 차원이면 전 국민이 다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약물의 어떤 오남용이 너무너무 많더라. 이걸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림퓨어는 비타민과 미네랄, 그 다음에 아미노산. 자, 이 필수 아미노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단백질을 원료로 해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독을 하잖아요. 해독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해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가 어디일까요? 간이에요. 간에서 해독을 하는데 간에서 해독을 하는 데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에서는 독소 물질을 아주 미세하게 쪼개요. 2단계로 넘기면 쪼갠 독소 물질을 수용성으로 바꿉니다. 수용성으로 바꿔주는데 필요로 하는 것이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니까 독소 물질을 큰 독소 물질을 아주 미세하게 쪼갰을 거 아니에요. 그 쪼갠 물질을 수용화로 바꿔주는 것이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글루타치온, 시스테인 이러한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 역할을 일단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면 날 새도 설명을 못하니까 일단은 아 그렇구나 이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스피루리나가 뭐가 좋은지도 아시잖아요.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민들레 뭐 이름도 엄청 어려요. 우바우리스, 뭐 밀크시슬 여기 간에 좋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민들레, 자 민들레 홀씨 아시죠? 민들레가 어떠한 민들레는 자갈밭에서 자라난 민들레가 있어요. 어떠한 민들레는 아주 옥토밭에서 자라난 민들레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갈밭에서 자라난 민들레가 홀씨를 날릴 때 바람이 안 불면 홀씨를 안 날립니다. 꽉 잡고 있어요. 꽉 잡고 있다가 바람이 불면 씨를 날려요. 내 새끼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옥토에 있는 민들레는 바람이 불면 절대 안 날리고 꽉 잡고 있다가 바람이 안 불면 다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내 새끼도 좋은 땅에서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식물도 그래요. 근데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물은요 절대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식물을 절대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식물을 정말 귀하게 다루잖아요. 최고의 약성을 나한테 줍니다. 그런데 함부로 대하잖아요. 약성 다 없애버려요.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산상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파요? 이만한데 여기서부터 파잖아요. 여기서부터 한 5m 정도 나오지. 파 나가기 시작하고 뿌리 하나도 상하지 않게끔 파잖아요. 뿌리가 상해버리면 엄청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뿌리 하나도 상하지 않게 팝니다. 그래서 취하기 때문에
산삼의 효과가 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김장하려고 무밭에 갑니다. 배추밭에. 뭐 들고 가요? 칼 들고 가요. 니네들 오늘 다 죽었어 하고 이제 칼로 배추 밑동을 그냥 칼로 다 썰어버려. 근데 칼을 들고 가는 그 기운이 어떻게 배추한테 영향이 안 갈 것 같아요? 다 갑니다. 그래서 칼로 무를 썰고 배추를 썰어버리는 것은 약성을 다 없애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뜯어서 그냥 먹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식물에 절대 식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절대 약성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거 하고 그냥 먹는 거 하고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의 대표적인 기능이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중에서 세 번째가 호모시스테인의 유지예요. 이 호모시스테인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거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떨어뜨려 주는 것이 일단은 비타민의 대표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호모시스테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호모시스테인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주는 음식이 육류, 고단백이에요. 동물성 지방들. 그 다음에 우유, 그 다음 유제품, 버터, 치즈, 마요네즈. 그래서 우유하고 유제품, 육류, 동물성 지방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좀 삼가를 하셔야 돼요. 우유는 많이 먹어도 괜찮다라고 알고 계세요? 우유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유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유가 완전식품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많이 먹이는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요즘에 젊은 애들이 암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이 우유하고 유제품이에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버터, 치즈, 마요네즈 여기는 호르몬이 농축되어 있어요. 호르몬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져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먹으면 그냥 암 걸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17살, 18살인데 암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고 2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암 걸려서 죽은 애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다 먹거리의 문제예요. 성격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성격. 나는 성격이 바뀐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좋게. 그래요? 예전에는 완전 지랄이었습니까? 성격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성격은 안 바뀝니다. 성격은 안 바뀌어요. 성품이 바뀌어요. 성품. 이것은 소셜 스킬이라고 했고 사회적 기술이 바뀌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좀 바꿔야지 하고 사회적 기술이 바뀐 거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화 안 내고 분노 안 하고 짜증 안 내고 근데 건드려 보면 다 짜증내고 분노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안 바뀐 거예요. 사회적 기술이 바뀐 거라. 그게 이제 왜 안 바뀌는지 이게 이론이 있어요.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 상태가 장에 있는 미생물이 여기에 있는 미생물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쭉 뇌에 여기 척수를 타고 올라오거든요. 척수를 타고 올라와서 그 장 내에 있는 미생물이 뇌를 지배하는데 15년이 걸립니다. 15년. 그래서 15살이 넘어버리면 절대 성격 못 바꿔요. 그래서 바꾸려면 15살 전에부터 음식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성품이 바뀌어요. 성격이 바뀌어요. 성격이 좋게 유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낳고 싶죠? 네. 이번 생에는 걸렸습니다. 다음 생에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미네랄입니다. 자, 이 미네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칼슘이에요. 암 환자의 90%는 칼슘 부족이에요. 암 환자의 90%는 칼슘 부족입니다. 칼슘은 우리 몸이 산성화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99%는 뼈에 축적이 되어 있고 1%는 혈액에 가요. 칼슘에. 그러면 1%가 혈액에 가는데 그 1%의 상태가 내 몸에서 작용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이 산성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칼슘을 먹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칼슘, 어떠한 칼슘을 먹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자, 이건 이제, 자, 그래서 미네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소를 움직이는 주인입니다. 우리 몸의 CEO. 그래서 칼슘은 태양의 정보를 받았어요. 단단한 정보. 그래서 수축작용.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부드러운 정보, 이완작용. 그래서 수축 2번, 이완 1번. 칼슘은 수축, 마그네슘은 이완. 그래서 천연신경 안정제는 마그네슘. 자, 나트륨은 짠맛의 정보, 철분은 붉은색의 정보, 요오드는 지방을 태우는 정보예요. 그러면 이러한 정보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작용을 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미네랄은 생명의 꼭지점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꼭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칼슘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줄어들게 되면 비만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별걸 다 했는데 살이 안 빠진다. 미네랄 양을 더 보충시켜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미네랄을 근데 많이 먹었는데 살이 안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떠한 미네랄을 먹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이 없으면 단백질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작용도 일어나지 않아요. 미네랄이 없으면. 그래서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져 있고 갱년기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미네랄의 섭취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드시 필요라 하는 부분입니다. 단백질 많이 먹어도 미네랄 안 들어가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중금속이 빠져나가려면 반드시 미네랄이 들어요. 자, 우리 몸에 세포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미네랄이 80% 채워지잖아요. 80%만 채워지면 그 옆에 있는 중금속들을 끌어당겨 가지고 그 100으로 맞춰요.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미네랄이 100이 채워지면 중금속을 안 끌어당기겠죠. 근데 미네랄이 부족해서 80%만 채워지면 20%를 끌어당겨요. 아무거나 끌어당깁니다. 아무거나 주위에 있는 것들. 그래서 납이라든가 수은,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다 끌어당겨서 독소가 세포 내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 밸런스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 수축작용과 이완작용 얘가 정확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2대1 비율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자, 역류성 식도염. 식도하고 위하고 이렇게 딱 잡아주는 중간에 분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딱 음식물이 들어가면 역류하지 못하도록 딱 잡아주는 게 있어요. 이 잡아주는 것이 칼슘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밥을 먹어야지 하고 여기서 씹고 있으면 여기를 열어줍니다. 이완작용. 그리고 쭉 들어가면 다시 딱 잡아줘요. 근데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은 뭐가 부족할까요? 칼슘 부족이에요. 요실금, 칼슘 부족이에요. 변실금, 칼슘 부족. 가만히 있는데 똥이 나와버려요. 그냥 내가 꽉 힘주고 있어야 되는데 나와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칼슘. 소변이 마르면 꽉 참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와버려요. 뭘 먹어야 돼요? 칼슘. 똥이 안 나와요. 이건 좀 내보내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칼슘이에요? 마그네슘. 이완시켜야 되니까 마그네슘. 그래서 마그네슘은 천연신경 안정제. 그래서 신경이 안정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마그네슘 부족. 그러면 내 몸이 떨려요. 떨리는 것은 과하게 수축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과하게 수축작용이 일어나니까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 뭘 넣어주면 되겠어요? 마그네슘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하게 수축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떨어요. 머리 떨고 손 떨고 다리 떨고 막 이래. 요즘 애들이 책상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다리를 기가 막히게 떨어요. 1초에 한 100번씩 떨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요. 어디가 안 좋아서 그래요? 간이 안 좋아요. 맨날 인스턴트 식품 먹고 밀가루 음식 먹고 튀김 먹고 음료수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이래가지고 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떨림 증상은 다 간 때문에. 그래서 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독소 제거를 하기 위해서 미네랄 밸런스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이 미네랄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것도 일단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미네랄도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제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 얘네들도 미네랄이 작용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장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장 건강을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육모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촘촘하게. 그런데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여기 독소 물질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혈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혈액을 타고 독소 물질이 돕니다. 그래서 내 몸에 전신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상태에 의해서 치매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벌어진 틈을 막아주는 게 뭐냐면 유산균이에요. 프로바이오틱스. 장이 육모가 벌어져 있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프로바이오틱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 관련된 질환의 문제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상태에 인해서 뇌의 문제도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다 뚱뚱해요. 다 뚱뚱하고 맨날 손에 먹을 것이 들려져 있어요. 손에 먹을 것을 항상 들고 다니는 사람은 다 또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방 열어봐서 먹을 것이 들어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식탐 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뇌질환을 치료하려면 가다 놓고라도 굶겨야 돼요. 못 나오게 가다 놓고 굶기면 나아요. 근데 가다 놓지 않잖아요. 그리고 숙변의 부패, 얘로 인해서 독소가 생기고 얘가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자가중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조직세포가 파괴가 돼요. 자가중독이 일어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자, 물하고 술하고 놔두고 쥐를 풀었어요. 쥐를 풀었습니다. 여기다 술과 물을 놔두고 쥐가 물 먹으러 갈까요? 술 먹으러 갈까요? 술 먹으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술. 자, 뭘 안 할 테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물 먹으러 갈 것 같아요? 물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계속 풀어놔도 계속 물을 먹으러 가요. 그래서 물 먹으러 가는 쥐를 막대기로 계속 때렸어요. 계속 때리니까 이 쥐가 내가 물 먹으러 가면 맞구나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술을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술을 이제 몇 모금 마셨더니 해롱해롱 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풀어놨더니 고양이한테 막 덤벼들합니다. 칵 이렇게 쥐새끼가. 그래가지고 계속 술을 먹여요. 술을 먹게끔 만듭니다. 그냥 물 먹으러 가려고 하면 계속 때려버리니까 그냥 그 다음부터는 안 때려도 술을 먹으러 갑니다. 안 때려도. 그래서 고양이가 나타나도 이제 겁대가리가 상실이 돼가지고 그냥 막 고양이 막 물어버리려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셔보셔서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술 안 드세요 혹시? 지금 안 먹어 끊었어요? 옛날 기억해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독 증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중독 증상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물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중독 증상이 일어나 버리면요 절대 그 다음에 좋은 거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미국에 엄청나게 큰 식품회사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식품회사를 필립 모리스라고 하는 담배회사에서 인수를 했어요. 담배회사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그 대표분들 회의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담배처럼 중독 증상을 일으키게끔 만들어라 그랬어요. 모든 과자를.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 과자를 먹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먹어봅니다. 그런데 맛이 없어요. 그래서 한 3번은 안 사 먹습니다. 근데 새우빵 하나 사놓으면 어떻게 해요? 손이 가요. 언제까지 손이 가요? 계속 손이 가요. 없어질 때까지 손이 가요. 그게 중독 증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중독 증상을 일어나게끔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숙변이 계속 쌓여 있으면 우리 몸에서 자가중독 증상이 일어나요. 그럼 이 독소를 누가 해독을 해요? 간에서 해독이 돼요.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 거의 대부분 다음 순서는 간의 문제예요. 대장암 걸리면 그 다음 순서는 간암이에요. 다 그냥 거의 다 그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방구가 나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끼워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지. 그럼 참으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끼워야 될 방구를 계속 참아서 집에서 한꺼번에 낄 수 있을까요? 못 끼워요.
몸에서 계속 흡수가 돼서 간에서 다 해독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랬어요. 시원하게 낀 방귀 한 방이 보약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나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약 안 먹으려면 끼시요. 냄새는 이제 나중 문제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얘네들로 인해서 암, 염증,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산균과 식이섬유, 이 식이섬유는 장에 있는 유산균들, 좋은 균들, 미생물들의 먹잇감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식이섬유가 소화가 되지 않고 장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고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어요. 자, 여기 프루츠 파이버 플러스는 불용성 식이섬유일까요? 수용성 식이섬유일까요? 둘 다입니다. 자, 불용성과 수용성이 두 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불용성 식이섬유만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차전자피 80% 넣어가지고 만든 식이섬유는 변비가 있는 사람들, 숙변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소화가 되지 않고 장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럼 다시 숙변에 달라붙어 버려요. 숙변에 달라붙으면 거기에 막을 형성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계속 부패가 일어나 버립니다. 배가 빵빵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피부는 더 안 좋아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전자피 80%만 넣어서 만든 불용성 식이섬유는 어떤 사람한테는 좋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큰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러이러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중금속도 배출시켜주고, 자, 여러 가지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용성 식이섬유하고 불용성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쉐이크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타서 드시는 이 쉐이크는 뭐, 딱 제가 설명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아이오닉 퓨어. 자, 여기 보시면, 헛개나무 추출분말이 들어가 있어요. 헛개나무가 뭐가 좋은지를 아시죠? 간에 좋아요. 자, 간에 좋은 것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 베리류도 들어가 있고 저기 앞에 보시면 연잎이 들어가 있잖아요. 연잎. 혹시 연잎 차를 드셔보신 분 계세요? 연잎 차. 안 드셔보셨어요? 열매를 드셔보셨다고요? 연잎 씨를 드셨다고? 자, 그런다게. 아무튼. 근데, 자, 이게, 그, 연잎의 효과가 이제 어떤 거 있냐면, 다운되어 있는 그러니까 폐의 기능을 올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폐하고 심장하고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폐에 문제가 생기고, 또 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또 심장에 문제가 생겨요. 코피가 잘 나는 사람들은 폐에 문제예요. 코피가 자주 그냥 나는 사람들은 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연근을 갈아서 먹인 거나 연잎차를 먹이면 엄청난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퓨어잖아, 퓨어. 이제 항상 퓨어는 일단은 거의 대부분 제품에 퓨어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몸을 정화시켜주는 것이 일단은 들어가 있어요. 정화시켜주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정화시켜 놓고 내 몸에 영양물질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영양물질을 넣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청소를 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청소시키고 넣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청소 안 해주고 넣어주면 큰 의미가 없어요. 간 기능 해독의 오미자, 베타인, 고지베리. 자, 이 베타인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혹시나 들어보신 분은 또 있겠지만은 그 아로마 에센셜 오일 있잖아요.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 이 베타인을 가지고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베타인, 코파이바 막 이런 것들이 얘네들은 뿌리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인데 뿌리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은 뇌에 도움이 돼요. 뇌에. 그래서 이 아이오닉 퓨어는 간에 도움이 되는데 간은 혼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혼.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는 다 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눈하고 간하고 연결이 돼 있고 뇌하고 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눈은 뇌가 튀어나온 것이 눈이에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눈의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옆에 계신 분 눈 한번 쳐다봐 보세요. 뇌 상태 괜찮은 것 같아요? 눈이 동태면 뇌는 어떤 상태일까요? 동태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생각의 도끼는 어디로 빠져나올까요? 눈으로 빠져나와요. 눈으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보면 도끼를 품고 있는지 안 품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눈 감고 자고 있는 사람 보고 이 새끼 도끼 품고 자고 있네 이러진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눈을 보면 내가 도끼를 품고 상대방을 보려면 어떻게 해? 째려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감정인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간의 문제는 반드시 뇌의 문제로 오고 혼의 문제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를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뇌의 문제, 간의 문제를 해결을 시켜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제품이고, 자 여기는 그다음에 이제 메타볼릭의 제품은 이게 아까 제가 혈관의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키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주는 것이 호모시스테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호모시스테인의 수준을 정상으로 떨어뜨려 주는데 작용을 하는 것이 메타볼릭 퓨어예요. 자, 제가 혹시 이게 혈관이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어요. 혈관이 보이신가요? 혈관이 있으면 자 여기에 백혈구도 지나가고 적혈구도 지나가고 LDL 콜레스테롤도 지나가고 HDL 콜레스테롤도 지나갑니다. 혈관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애도 같이 지나가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호모시스테인이 얘가 북한 사람이 북한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네. 어떻게 생겼게요? 예전에 영화 보셨잖아요. 북한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생겼어요? 네? 뭐처럼 생겼다고요? 똥같이 생겼다고요? 풀 달렸어요. 풀 달렸다고. 그래 죽으면 돼지로 바뀌잖아요. 모르세요? 왜 그냥 절대 막 모른 척 하고 계세요? 풀 달렸거든요. 자, 이 호모시스테인이 풀 달렸어요. 그래서 얘가 지나가면서 얘가 막 떠돌아다니면서 이 혈관을 건드려 버립니다. 그러면 이 혈관이 이렇게 손상이 돼요. 혈관이 손상이 됐으면 이걸 누군가는 치유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지나가던 LDL이 옵니다. 다시 와가지고 얘를 딱 감싸 안아. 손상된 혈관을 딱 감싸 안아요. 그런데 또 막 호모시스테인 가다가 얘를 건드려 버려요. 그러면 지나가던 LDL이 와서 이렇게 감싸 안아요. 그리고 또 손상시키면 얘가 와서 또 이렇게 감싸 안아요. 그래서 이 감싸 안은 것을 이렇게 부풀러 올라가 있으니까 얘를 째가지고 봤더니 얘가 LDL 콜레스테롤인 거예요. LDL 콜레스테롤이니까 얘가 나쁜 놈이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없애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LDL 콜레스테롤은 내 혈관에 상처가 난 것을 손상되지 않도록 데일밴드처럼 이렇게 딱 발라주는 역할을 했어요. 얘가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입니까? 좋은 애잖아요. 진짜 나쁜 놈은 누구예요? 얘라고, 호모시스테인이라고. 그러면 얘 농도를 떨어뜨려 줘야지. 얘는 가만히 놔두고 얘만 나쁜 놈이라고 해서 얘만 없애려고 해버린다고. 이게 지금 우리 모든 양방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떨어뜨려 줘야 얘가 혈관 손상을 안 일으킬 거잖아요. 그러면 LDL이 여기에 쌓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의 이 수준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LDL을 없애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떨어뜨려 주는 것이 메타볼릭 퓨어예요. 그러면 호모시스테인이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동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육류 먹었을 때, 그 다음에 우유 먹었을 때, 유제품 먹었을 때요. 그러면 이걸 안 먹고 삽니까?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밥 사준다라고 했는데 야채 뷔페 데리고 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밥 사준다고 해놓고
상이 나왔는데 거기서 뱀 나올 것 같아. 그냥 상에서 뱀 나올 것 같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괜찮습니까? 그래, 뱀 나올 정도로 먹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뱀 나올 정도로 먹으면 기분 나쁠 때도 있잖아요. 뱀 안 나온 거 그냥 호랑이가 튀어나오든가 아니면은 아무튼 다른 동물들이 튀어나와야 좋잖아요. 그래서 육류라든가 우유라든가 유제품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먹게 되면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올라가니까 이 농도를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 먹고 나서 뭘 먹어야 되겠어요? 메타볼릭을 드시라고 이걸.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다 먹고 사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나 이거 안 좋으니까 안 먹어. 여기 있는 기신분들 다 빵 나눠줘. 하나씩 드시라고. 공부하느라고 힘드셨으니까 빵 하나씩 드세요라고 해서 정말로 비싼 빵을 다 나눠줬는데 어떤 한 분이 나 몸이 안 좋으니까 안 먹어 하고 혼자 여기 구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 까서 먹고 있는데 그러면 까서 먹고 있는 사람이 속으로 뭔 생각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오래 산가 보자 이래요 다. 얼마나 오래 산가 보자. 근데 그 사람들이 더 빨리 죽는다고. 더 빨리 죽어요. 그래서 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빵 주면 먹어야지. 한 두세 번 주는데 안 먹으면 어떡해. 절대 빵 안 사주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고기 사준다고 했는데 절대 안 먹는다고 하면 다음에 고기 사주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얻어 먹을 때는 다 드세요. 뭐든지. 그리고 나서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빵도 먹고 피자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 그 맛있는 걸 안 먹어요? 안 돼요. 자, 밀가루에 글루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디에 안 좋아요? 네? 대장이 안 좋아요? 자, 밀가루의 글루텐이 우리 몸 속에 아편제 수용체라고 하는 얘가 있는데 얘를 건드려줍니다. 아편 드셔보셨죠? 안 드셔보셨어요? 자, 아편을 먹게 되면 내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드셔보셨어요, 혹시? 뽕 맞아보셨어요, 뽕? 안 해보셨어요? 자, 혹시 뽕도 마셔보신 분? 안 해보셨어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뽕도 한번 마셔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15층 옥상 올라가잖아요. 옥상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 높이가 계단 한 계단 높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한 계단 높이니까 내가 내려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자, 글루텐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 속에 있는 아편제 수용체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자, 비가 내리는 날은 우울해집니다. 사람들이. 우울해지니까 기분을 업 시켜야 돼요. 업 시켜야 되기 위해서 풀 뜯어 먹어야 돼요? 아니면은 빵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밀가루 음식 부침개가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침개를 먹게 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은 부침개에다가 막걸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수용체를 건드려서 기분이 되게 좋아진다. 장마철이에요. 장마철이에요. 자, 그러면 매일같이 먹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중독 증상이 일어나 버린다. 중독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내 몸이 비만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 못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글루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얘가 중독 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절제를 하느냐 못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누가 사줄 때만 드세요. 그냥 괜히 그냥 사서 드시지 마시고 누가 그냥 사주면 드시라고. 안 드셔도 괜찮아요. 뭐 안 먹는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몸의 생명의 가장 중요한 부위 미토콘드리아. 자,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메타볼릭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내가 더 젊어지고 그냥 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한 개당 500개에서 1000개가 들어가 있는데 얘가 없어지면서 우리는 노화돼서 사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재충전이 안 돼요. 미토콘드리아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계속 만들어지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은 이게 농도가 높으면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호모시스테인이 높아지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뭘 먹으면 좋을까요? 메타볼릭을 섭취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신장 기능의 문제, 인슐린 수용체가 손상된 사람, 폐나 뇌 기능의 문제, 기억력 저하, 치매, 심장 쪽의 문제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타볼릭은 너무나 많은 곳에 작용을 해요. 이 너무나 많은 곳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사작용, 대사가 안 돼서 생기는 증후군들 있잖아요. 대사증후군. 거기에는 다 메타볼릭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독작용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항산화 물질. 자, 이 간인데, 자, 간에서 해독을 합니다. 간에서 이렇게 해독을 하는데 1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물질, 2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물질, 3단계에서 이렇게 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안 넘어갔지? 그만하라고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자, 넘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1단계에서 독소 물질을 계속 분해를 시킵니다. 분해를 시킬 때 필요로 하는 것이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 독소 물질을 2단계로 넘깁니다. 2단계로 넘겨서 수용성으로 바꿉니다. 수용성으로 바꾸는데 아미노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원료로 해가지고 아미노산, 글루타치온, 시스테인, 메티온을 만들어내요. 뇌 해독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글루타치온. 얘네들을 만들어 놓은 필요로 하는 원료 물질은 단백질. 자, 그러면 1단계에서 어떠한 제품이 필요한 건지 아시겠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2단계로 넘어가면 자, 얘가 필요하고 수용성으로 바꿔서 소변, 대변으로 빼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리버의 뜻이 뭐예요? 간.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간에서 해독작용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 자, 그 다음에 리퀴드 클렌저, 이게 정말 좋은 해독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죠? 스트레스 안 받으신, 지금은 스트레스 받으시죠? 그쵸? 안 받았다가 지금은 받으시잖아요.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안 끝내네 하면서. 너무 좋아요. 밤새도록 할까요? 네. 자, 이 리퀴드 클렌저의 성분들이 이제 보면 정말 많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성분들을 보셨어요? 리퀴드 클렌저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 네. 자, 너무나 많은 작용을 하니까 패스. 자, 너무나 많은 작용을 하니까 일단 패스. 그래서 자, 소장, 대장, 신장, 폐, 피부, 혈액, 간, 림프, 우리 몸의 모든 해독작용을 하는 모든 기관이에요.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가장 큰 기관은 피부입니다. 가장 큰 기관이 피부예요. 그러면 피부의 문제는 일단 장의 문제로 나타나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9m라 그랬잖아요. 이 점막의 문제는 다 피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로 올라와서 해결을 시켜줄 수 있는 이 독소들을 다 배출시켜주는 이 역할을 이 리퀴드 클렌저가 일단은 해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 몸이 해독시켜주는 장부들 있잖아요. 대장, 간, 신장, 폐, 림프, 피부, 혈관. 혈액하고 관련된 장기가 뭐가 있어요? 우리 몸에 혈액하고 관련된 장기. 심장, 또 신장, 또 간. 자, 간. 신장. 여기서 피를 걸러내 주잖아요. 깨끗하게 걸러내 줍니다. 하루에 180리터를 걸러내요. 180리터. 180리터면 2리터짜리 몇 병일까요? 네? 9개요? 2, 9, 18? 2리터짜리 9병이면 180리터예요? 90병입니다. 자, 2리터짜리 생수병 90병을 하루 종일 걸러내요. 신장에서.
콩팥에서. 그래서 이 걸러내줘서 다시 재활용을 하고 노폐물만 소변으로 빠져나오는데 그 빠져나오는 양이 1.5리터. 1.5리터. 그러면 최소한 물은 하루에 1.5리터를 드셔줘야 되는 거예요. 신장에서 깨끗하게 피를 걸러내서 어디로 보내요? 간으로 보내요. 그래서 간에서 혈액을 저장시킵니다. 저장시켜서 여기서 해독을 해서 심장으로 깨끗한 피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의 세포에 깨끗한 혈액을 공급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간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가 더 중요해요? 신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콩팥은 2개가 있습니다. 하나 없어지면 하나라도 더 살으라고. 2개. 우리 몸에서 2개 있는 장기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페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장기는 2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먹어도 살아요. 얼마 정도까지는. 숨을 안 쉬면 얼마큼 살까요?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목 매달면 몇 분 만에 죽을 것 같아요? 안 해봐서 모르시죠? 네. 한 5분이면 죽습니다. 5분. 그럼 목 매달면 계속 힘들 것 같아요? 아니요. 아, 해보셨어요? 그냥 뇌로 산소가 안 가기 시작을 하면 그냥 뽕 맞은 것처럼 붕 뜹니다. 맞아요. 막 해보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간의 엄마가 신장이에요. 간의 엄마가 신장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문제가 생기면 자식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사십니까? 신간이 안 편해요. 이러잖아요. 신장하고 간이 안 편하잖아요. 제가 옥상에 있는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떨어질 뻔했는데 확 잡아갖고 살았어요. 그럼 간신히 살았다 그러잖아요. 이 간하고 신장이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장기는 신장하고 간. 그래서 이 신장하고 간을 해독시켜주는 이 리퀴드 클렌저는 맨날 드셔야 된다고. 맨날. 물 드실 때마다 타서 드세요. 그러면 안 죽을지도 모릅니다.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질병, 노화의 원인은 독소 때문에. 그래서 이 독소가 해독이 안 되게 되면 내 몸에 이제 전체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록펠러 의학연구소에서 자, 뿅아리 심장 조직을 놔두고 얘에서 나오는 노폐물들을 계속 걸러내줬습니다. 자, 닭이 몇 년 사는지 아세요, 혹시? 닭의 수명. 닭이 얼마 살까요? 같이 안 살아봐서 모르시죠? 아니, 그냥 닭 키우면. 우리나라는 그냥 좀 살만하면 다 잡아서 먹어버리니까 몇 년 사는지를 몰라요. 초복 때 그냥 단체로 없어지고, 중복이면 또 단체로 없어지고, 말복이면 그냥 바닥이 나버리고 이러니까 사실 몇 년 사는지를 모르는데 닭의 수명이 13년이거든요. 그냥 놔두면 13년을 살아요. 근데 이제 이 배양액에다 넣어놓고 계속 노폐물을 걸러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장 조직입니다. 뿅아리의 심장 조직이 29년을 살았어요. 29년을 살았는데 이게 조교가 노폐물을 빼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이 노폐물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쌓이잖아요. 날마다 노폐물을 제거를 시켜주면 여러분들은 안 죽는다고요. 안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빨리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해독 안 하시면 돼요. 지저분하게 놔두면 금방 죽을 거고 계속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면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리퀴드 칼슘, 자, 여기 칼슘 제품에 자, 뼈의 99%, 혈액의 1%. 자, 그 다음에 모든 마그네슘 부족으로 뇌질환이 생깁니다. 자, 여기 두통, 혼동, 불안증, 망각, 환각, 조울증, 자살충동, 정신착란,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기억력 떨어지는 것 다 칼슘과 마그네슘 부족. 거의 대부분의 뇌질환은 다 칼슘, 마그네슘 부족. 그래서 뇌 관련된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꼭 섭취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얘가 섭취를 했을 때 자, 얘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기 위해서 작용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햇볕을 이제 보는 것이 필요하죠.
이게 리비히의 최소의 법칙이 있어요. 최소 양으로 존재하는 영양소가 생명 현상을 제한한다. 그래서 칼슘은 마그네슘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빨간색으로 가는 것은 방해작용, 검정색으로 가는 것은 도와주는 작용. 자, 칼슘은 수축작용, 마그네슘은 이완작용. 그러니까 수축을 방해하는 것은 이완이잖아요.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은 빨간 선으로 연결이 돼 있죠. 서로 방해작용입니다. 자, 아연 쭉 가면 검정색이잖아요. 자, 아연하고 자, 여기 구리 있습니다. 구리. 아연에서 구리로 가는 것. 그러면 검정색이잖아요. 도와주는 작용이에요. 아연은 면역력을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들어가려면, 작용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구리가 필요해요. 근데 구리가 많이 들어가면 문제예요. 아연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아연. 굴이에요. 굴. 굴에 아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게 작용을 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구리를 먹어야 된다고 같이. 근데 구리를 어떻게 먹어요? 구리가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전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선 피부 벗겨보면 안에가 구리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굴을 많이 드시려면, 작용하게끔 하려면 굴 10개 까먹고 그 구리 빨아먹고 한 2번, 굴 10개 까먹고 그거 한 10번 빨아먹고 이렇게 해야 작용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만으로는요, 내 몸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한 거고,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을 어떻게 맞춰요?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을 먹으면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반드시 필요로 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칼슘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문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칼슘 몸에 흡수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우리 건 되고 남들 건 안 되고? 네? 자, 많은 회사의 칼슘, 자, 칼슘이 CA잖아요. 예, 플러스 2개. 자, 플러스 2개인 화학기호는 무조건 마이너스 2개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개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CO예요. CO 마이너스 2개. 그래서 모든 칼슘은 일단은 CO를 잡고 있어요. 얘가 탄산이에요. 탄산. 자, 얘는 칼슘이고. 그래서 칼슘의 원료가 뭐예요? 산호, 조개 껍질, 그다음 꼬막 껍질, 막 이런 것들. 자, 얘네들은 그 껍질은 다 탄산 칼슘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얘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얘가 흡수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막 쪼개. 어떻게? 나노로 쪼개. 나노로 쪼개면 이 크기가 10옹스트롬. 크기가 나노로 쪼갰을 때 10옹스트롬. 자, 그러면 자, 이게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로 이 칼슘이 칼슘이 들어가는 이 크기가 직경의 크기가 0.99옹스트롬. 자, 0.99옹스트롬입니다. 자, 얘 10옹스트롬이에요. 그냥 1옹스트롬이라고 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10배 크기인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 칼슘과 탄산을 2개를 이온시켜요. 분리시킨다. 분리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온 칼슘이라고 해요. 이온.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서 손잡고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이온해야 된다니까. 이온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2개를 분리를 해. 분리를 시키면 1옹스트롬 크기가 돼요. 분리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이 칼슘은
분리를 시켜놨어요. 분리를 시켜놨다. 그래서 크기가 1옹스트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꽉 찹니다. 박혀 있어요. 꽉 박혀 있어요. 그러면 박혀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전기 스파크가 튀어. 1.33 일렉트론 볼트에 전기 스파크가 퍽 튀면 얘가 뻥 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옹스트롱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액상화되어 있지 않는 칼슘은 다 쓰레기입니다.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석회화가 되고 몸이 굳어버리고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4시에 다른 강의가 있대. 자, 그래서 자, C까지 통째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드시면 안 돼. 일단은. 자, 모든 C는 식물로 보면은 C는 열매는 어떻게 내 새끼예요. 그러죠? 그래서 내 새끼가 내 열매에 달려 있을 때 숙성되지 않으면 숙성돼서 땅에 떨어져서 똑같이 나처럼 식물로 싹을 틔워서 자라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숙성되지 않는 것들은 엄청난 독성을 품어냅니다. 숙성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동물들한테 니네들 내 새끼 따먹으면 죽는다 하고 독성을 품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 먹는 열매, 과일들은요. 나무에서 숙성되지 않았을 때 다 따요.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그냥 익혀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독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독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렉틴 단백질인데 그래서 C까지 통째로 먹는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먹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설퍼, 황. 황은 그 렉틴 단백질을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토마토, 딸기, 키위, 참외 이런 씨까지 다 먹는 거 있잖아요. 오이, 고추 이런 것들 사실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독성을 해독시켜서 내 몸의 세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설퍼예요. 그래서 얘도 차고 다니면서 과일을 먹으려면 드셔야 돼요. 그래서 한쪽에는 리퀴드 클렌저, 여기는 설퍼, 허리띠에다 차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그냥 타서 드시면 효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몸은 8시간 주기입니다. 그래서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섭취, 먹는 주기고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동화, 흡수돼서 사용되는 주기고 4시부터 12시까지가 배출되는 주기예요. 그래서 저녁 8시 이후로부터 그 다음날 낮 12시까지는 공복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우리 몸의 메커니즘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는 것도 일단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호전 반응이 나타나는 과정이고 질병이 발생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 그냥 아 그렇구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는 법을 잘 아셔야 되는 거고, 자, 하나를 얻으려면 반드시 무언가 다른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잡고 가고 싶은 거예요. 남편은 머리에다 이고, 자식들 양 어깨에다 짊어지고, 새끼 하나 있는 거 등에다 짊어지고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 힘들겠어요? 끝까지 가보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때서야 내려놓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힘들면 지금부터 다 버리세요. 남편도 버리고 자식들도 버리고. 그러니까 절대 그 사람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내가 없으면 이 사람들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잘 살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어차피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자, 이거 오드리 헵번 아시죠? 이분이 한 말이에요. 정말로 이게, 자, 기억해라. 만약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왜 손이 2개인지 깨닫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라고 했어요.
나 지금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시는 분은 손 하나 자르세요. 자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한 손은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걸로 열심히 한번 해보셔. 그리고 인간이 사용하는 가장 슬픈 말, 이게 그때 해볼 걸, 이게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제일 슬프게 하는 말이래. 그때 한번 해볼 걸. 이런 후회 안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을 즐긴다라고 하면 일을 한다고 생각된 날은 단 하루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워야 된다. 그러면 일을 한다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생일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야말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의 첫 번째 날입니다. 과거는 끝났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현재와 미래는 바로 당신 손에 있다. 여러분들은 오늘이 여러분들의 생일이에요.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부터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정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정말 멋진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히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거의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요청